안녕하십니까. 뉴스원 강원TV 아나운서 석현정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28일 2017년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신 허진욱 원주시의원 모시고 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허진욱 의원입니다. 우리가 통상 드리는 인사말 중에 주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살펴보면 좋은 건강, 그리고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이 어우러지는 때가 행복의 시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복지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먼저 정유년 새해에는 우리 원주 34만 원주 시민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생활도 윤택해지고 안락한 환경들이 만들어져서 모두가 행복해지시고 공공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심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말씀만 들어봐도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먼저 이제 지난달에 수상하신 걸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원주시의회에 22명이라는 의원이 계시는데 선배 의원님들과 또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족한 제가 의정 대상을 받게 되어서 한편 송구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앞으로 34만 원주 시민분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을 다하라는 뜻으로 알고 좌우로 치우침 없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시의원으로서 도리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어떤 활동들이 인정을 받아 수상하시게 되신 건가요? 네. 저는 제가 그 유년 시절에 어렵게 자란 탓인지는 몰라도 의원이 되고 나서 사회복지 분야 업무를 관장하는 그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어렵고 힘든 그늘진 곳은 없는지,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서 누구나 꿈을 꾸는 좋은 건강, 안락한 환경, 윤택한 생활을 만들어가는 의정 활동을 펴드리고자 노력해오는 의정 활동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여서 일본군 성노예화한 것에 깊은 분노를 느끼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하루속히 받아들여서 피해자의 명예와 또 인권 회복은 물론 그런 것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원주 시민연대와 뜻을 같이 하고 6명의 행정복지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요. 또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어서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을 또 대표 발의를 했고, 원주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물론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독거노인, 또 장애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아동, 그리고 청소년, 여성 등 보호가 요구되는 주민에게 한층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돕고자 원주시 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또 대표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씩씩하고 또 바르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또 현재의 잘못된 노동 환경을 개선해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그리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이 통장의 단체 행동 금지에 관한 사항이 삽입되어 있는 조례를 이 통장이 지역에 문제가 있고 또 현안 사항을 지역 주민과 해결하고자 할 때 앞장설 수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여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수의 이익을 위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락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이 통장의 임무에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과 지역 주민을 위한 그 생명사랑 지킴이 등 자살 예방 활동을 추가하는 원주시 이 통장 반의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고 지난 1964년도부터 태장 일동에 설치된 KBS 원주 방송국이 개국하면서 세워진 송신소가 53년이라는 긴 세월을 태장동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국, 그래서 방송국 관계자분들과 수차례 만나서 송신소 폐소를 결정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방송국 자체는 내부 지침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시 목적으로서 AM 주파수 사용을 위해서 송신소를 폐소할 수 없다는 그 답변만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관계자 및 시청 공무원들과 또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 동의를 얻고 KBS 원주 방송국 송신소 폐소 촉구 결의안을 의원 발의하는 내용 등을 의정 활동으로 인정을 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아이고, 그 활동들 가운데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유년기 시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 작년도에 이제 그 시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그 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시급하고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청소년을 좀 보호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원주시 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증진 조례안에 대한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한 그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본 조례안은 그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서 원주시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것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 청소년들이 그 알바하는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노스페이스 뭐 60만 원, 70만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오직 그 사용주하고 어떤 그 계약 사항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시간과 뭐 단가나 이런 것은 계산하지 않고 오직 옷 한 벌 사겠다는 데만 생각이 찌쳐 있어서 아이들이 많은 그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는 걸 보고서 아 이건 아니구나,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을 조례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그 안을 몇 가지 그 말씀을 드리면은 안 3조에는 청소년이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근로 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으로 근로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제정하였으며 또 안 제4조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을 양성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를 또 양성을 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그리고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홍보하고 근로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청소년들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을 교육을 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 5조에 보면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6조에 보면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우리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홍보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 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안 7조에는 청소년들 노동인권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8조에는 청소년 기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서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또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년 관련 기관 또 민간 단체와 연계를 해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더불어 안 9조에는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의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원주시청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 운영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안 11조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네. 우리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정말 좋은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 많은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KBS 송신소 이전 문제와 학성 초등학교 이전 상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공교롭게도 그 두 건이 제 지역구 현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그 원주시 다선구가 되겠습니다. 태장 1, 2동하고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한때는 그 원주시의 그 심장부였으나 도시가 외곽으로 발전하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거기다 방송국 송신소는 더더욱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1964년도 9월 1일 KBS 원주 방송국이 개국하면서 세워지고 현재까지 53년이란 긴 세월 동안 태장 1동 한 자리를 차지하고 사용됨에 따라서 송신소 주변 지역이 개발해서 소외되고 있는 등 지역 발전에 아주 큰 장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구성된 송신소 이전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방송국 통신위원회를 번갈아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뜻을 전달하고 또 탁상 행정은 우리는 불인정하겠다. 그래서 현지 확인만을 요구한 결과 지난 1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아마 급수가 3급인 것 같습니다. 국장 한 분과 4급 가장 한 분, 그리고 또 4급 실무자 이렇게 세 분과 방송국에서 팀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이 현장 방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와 같은 사례가 원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폐소를 요구하는 지역이 전국에 여러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원주 것을 중요시하게 느끼면서 전국 똑같은 현안들을 올라가서 회의를 통해서 폐소 우선권을 선정을 하는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화를 통해서 답은 받았습니다만 빠른 시일 안에 의견을 수렴해서 답변을 주겠다 이렇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학성 초등학교 이전 진행 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성 초등학교 이전 문제도 많은 문제들이 산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에 학성 초등학교는 그 원주시의 심장부였던 중앙동, 일산동, 원인동 그리고 태장 1, 2동 그 지역의 학생들의 배움터로서 총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던 초등학교였으나 학교 이전 문제가 이제 교육부로부터 대두되면서 10년이 넘도록 이전이 미확정되는 문제로서 교육부가 그 이전 대상 학교라는 이유로 예산 배정을 비롯한 그 각종 지원이 근교에 있는 그 인접 학교와 월등히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가진 그 신세대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 학군을 옮기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2012년 8월 학성초등학교 이전 그 대책위원회를 우리가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 국회의원과 또 학부모님들 대표들과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추진 방향을 논의한 결과 그때 그
아이들을 등교를 거부하고 또 내지는 그 학부모와 아이들과 함께 등교하자는 이러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00여 명 학교 학생들이 그때 학원차를 타고 등교를 했던 것을 학원차를 정지를 시켜놓고 학부모님과 우리 추진위원단이 이제 하루 600여 명이 그 대장일동에서 중앙 학성초등학교까지 도보로다가 등교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관철이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제2의 그 대안으로 학교 등교 거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그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200여 명에 대한 그 많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그 서명서를 들고 제가 세종시 교육부를 또 찾아갔었습니다. 교육부를 찾아가서 그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몇 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이것이 관철이 안 되면은 저희들은 학교를 등교 거부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학교가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그 실무자들을 보내주라. 현장에 와서 보고 탁상 행정보다는 와서 진짜 눈으로 보고 발로 걷고 체험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꼭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보내왔고 그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도보로 아이들이 등교하는 그 동선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떠날 때 학교를 빨리 옮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긍정적으로 주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투용자 심사를 통해가지고 원주시 학성동 초등학교 이전 문제가 결정이 되는 데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데 학교는 대부분 교육부에서 한 320억 가까이 예산이 보통 든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우리 강원도 교육청이 정부 교육부와 어떤 그 매칭이 잘 안 됐는지 그때 투용자 심사에서는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없이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도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다가 학교 이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이 한 230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 학성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을 할 때 한 1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대략 한 33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한 30학급 내외 규모로 현재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승인을 받고 지금 태장중학교 앞에 학성초등학교 이전 부지에 건설 중에 있으면서 아마 2017년도 설계비, 토지 매입비 예산이 반영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개교시까지 모든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공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1,000명이 넘던 학교가 현재 한 700여 명 됩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93%가 넘게 태장 일동 아이들이고 한 40명 정도가 중앙원인 일산동 쪽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그쪽으로 이전해야 되는 거는 뭐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꼭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렇게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신 가운데 좋은 결과가 속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최근 원주에 해바라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민간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 센터 소개와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그 아나운서님도 여성분이지만 그 우리가 신체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부분들이 이제 여성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긴 뭐 당위성이라기보다 하여간 뭐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 시민연대나 이런 데서 그 기자회견 하는 것도 보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정보도 들은 바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란 성폭력 또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조사는 물론 그리고 산부인과 또 정신과 전문의 등의 의료 지원 및 전문 상담 피해자에 대한 그 전문 상담과 또 임상 심리 전문가에 의한 소송 및 그 법률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아야 됨에도
피해자가 이 시설 저 시설 다니면서 계속 같은 얘기를 번복하다 보니까 제2차 피해를 입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우리 35만을 바라보는 원주시는 반드시 또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춘천과 원주, 강릉은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그 제일 큰 원주시에 없다는 것은 그동안 그 시의회나 집행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께 진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금년 4월에 정부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원주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익산시 또 원광대학교가 신청을 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네. 본 시설이 반드시 그 우리 원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면 물론 모두가 함께 뛰어서 이것을 결코 다른 곳에 놓치지 않고 원주로 유치하는데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전국에 36곳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춘천과 강릉이 설치되어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원주시 인구가 많음에도 원주가 설치가 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4대약이라고 사회 4대약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 그리고 가정폭력, 또 학교폭력, 그리고 우리가 제일 생명과 연결시키는 불량식품을 반드시 척결하기 위해서 본 시설은 우리 원주시에 꼭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드시 원주시에도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께서 맡고 계신 태장동 지역은 원주 구도심이자 동시에 미군 기지로 인해 그간 지역 발전에 많은 제한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속히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현안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태장 2동의 그 캠프롱 부지가 올 상반기에 그 원주 시민품으로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그 좋은 계획이 있었음에도 주한미군이 원주시 캠프롱과 또 소초면의 캠프 이글, 동두천의 캠프 호비 등 세 곳을 일괄적으로 반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바꾸면서 지금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금년도 원주시 품으로 돌아올지 좀 미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그 태장 일동에도 그 대책위원이 구성이 돼 있고 대책위원뿐이 아니라 원주시 그 기관단체장 협의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 원주시 우산동에 위치한 그 1군지사도 만종이라는 지역으로 외곽으로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구도심 도시 지형이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사나 캠프롱 부지가 빨리 시민품으로 돌아온다고 보면은 우리 원주시는 이제 군사도시라는 그 이미지를 탈피하고 급성장하는 그 북부권 발전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난제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만 이런 것 또한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된다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1군지사 및 그 5개 예하부대가 만종리로 지금 현재 이전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한 3,160억 여원을 들여서 2021년까지요. 그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학성 초등학교 그 이전 문제와 같이 차일피일 그 미루어지는 지연되는 사례가 없고 바로 진행이 된다면 원주시는 이제 시민들로부터 많은 그 몰매를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속히 집행부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지 않으면은 이제 원주 시민들은 상당히 노여움을 우리 원주시 집행부에게 돌리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시에서 계획한 1군지사 및 바로 그 군지사 뒤에 그 정짓들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정짓들의 그 1,800억여 원을 들여서
그 건설할 그 강변 저류지 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것과 또 캠프롱 조기 반환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전 협상력을 동원해서 그동안 피해를 입고 살아온 우리 원주시 북부권 모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원주 시민들의 관심 사안이었던 만큼 네. 예, 좋은 해결 방안이 속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원주 시민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온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치인들의 해야 할 책무이건만 자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서 작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밤이 최고조로 깊은 뒤에 새벽이 온다는 것처럼 부패하고 낡은 구시대적 정치 행태가 지나고 이제 밝은 새날이 정유년 춘삼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우리 34만 존경하는 원주 시민께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진욱 의원 모시고 원주시 의정 활동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활동에 대해 더욱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